라, 라. 진태를 부르는데 안 옵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척 꼬독입니다. 사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식 주는 줄 알고 달려나온 진태는 그렇게 체포되어 연행됩니다. 배신감에 불탑니다. 진태는 곧 재단에 올려집니다. 털 깎는 날입니다. 갈기를 휘날리며 기품 있고 당당하게 달리던 진태는 오늘부로 사라집니다. 진태도 그 운명을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반절을 까고 나니까 힘이 듭니다. 나머지 반절은 내일 깎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태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견이기에 이런 몰골로 나갔다가는 다른 개들에게 멸시당할 것이 뻔합니다. 내친 김에 다 깎습니다. 찰랑거리던 털을 자랑하던 야생견 진태는 사라지고 곰돌이 한 마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진태 처음 데려와 깎을 때와 비교해보면 미용 기술이 상당히 진보되었습니다. 3년 전 한여름에 시멘트 바닥에서 털코트 입고 헐떡이던 진태를 데려와 처음 털을 깎았을 때는 나름 정성을 들여 깎은 것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깎을 때는 이렇게 폭탄 맞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몇 번 깎다 보니 실력이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태를 보니 턱 뽑은 털을 제대로 깎지 않아 사각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각턱은 참을 수 없습니다. 턱을 잘라내려고 녀석을 부르는데 안 옵니다. 그나마 남은 털은 보존하고자 하는 녀석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먹을 것으로 꼬득입니다. 미끼만 따먹고 달아납니다. 자. 쓰다듬어 주면서 잡으려고 할 찰나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자. 아이씨. 자. 녀석은 한 발 더 오면 제 손에 잡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둥이만 쭉 빼서 미끼를 채가려고 합니다. 먹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먹으라니까. 야, 안 잡아먹어. 먹어. 라. 잡을 수 있는 곳까지 끌어들이려 해도 녀석의 눈치가 백단입니다. 좌우지간 여차저차해서 녀석을 잡아 턱을 손봅니다. 턱까지 손질된 진태와 산책을 나갑니다. 진태가 스스로의 흉측한 몰골에 차마 고개를 못 듭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처만냥이와 비빔냥이가 등장합니다. 비빔냥이는 다가와서 냅다 퀵보드 앞바퀴부터 닦아줍니다. 비빔냥이는 이제 경계를 완전히 풀고 시도 때도 없이 벌러덩거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꼬마 아이들의 지극한 보살핌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 동네 사는 꼬마 아이들인데 학교 끝나고 와서 야옹이들 보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녀석들이 수시로 야옹이들 간식과 밥을 챙겨주다 보니
비빔냥이가 인간에 대한 경계를 풀고 보다 더 격렬히 비벼대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꼬마 녀석들이 대견한 것이 자기들 용돈을 모아 야옹이들 간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 갸륵합니다. 한다. 네가 먹고 싶지? 어른들은 야옹이에게 챙겨주는 것 없으면서 배고픈 야옹이들이 쓰레기 봉투 뜯어놓으면 발끈해서 돌이나 던져대곤 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야옹이들이 지구 전복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 아마 이런 꼬마 아이들 덕에 야옹이들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청초등학교 앞에서 환경 캠페인을 하고 난 후 학교 안을 보니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버려진 배수로를 연못으로 만들어 수생식물을 키우는 등으로 학교 전체가 아기자기한 생태숲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조경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궁금해 교장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교실 복도에 화분이 가득했고 교장실 안은 수목원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숲을 조성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인성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4년 전에 부임을 해오신 후에 대대적인 학교숲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교장선생님은 1년에 2번씩 아이들 대상으로 야생화 이름 맞추기 경연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화단에 60여 종의 야생식물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봄, 가을 야생화가 자라며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야생의 생태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최고의 교육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 숲은 한낱 잡초들이 우거진 모기 소굴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편리에 따라 아무 죄책감 없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자들이 산과 강, 바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생식물들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아이들은 포크레인 앞에 잘려나갈 위기에 처한 한 뼘의 땅 속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생태를 이해하고 각각의 생명에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라다이스에서 바로 그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백석제 야생동식물 조사 프로젝트입니다. 백석제는 저수지입니다. 옥상면 당목리 692번지에 위치한 군산의 중요 습지로 법정 보호종인 돈미나리, 물고사리, 가시수련 등이 자라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보니 백석제 조화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져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 어떤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정확히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름 붙이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이곳을 메워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여러 차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보존되느냐 마느냐는 이곳의 다양한 생태를 연구하고 그 각각의 생명에 이름 붙이기를 해주며 이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여 게라다이스 주관으로 백석제 야생동식물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조사에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단장인 오동필 씨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우리나라 생태조사운동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조직입니다. 하여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의 지휘로 백석제 생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생, 어류, 포유동물, 양서 파충류, 곤충, 조류, 역사문화조사 등을 이방면 전문가들을 데려다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얼마의 예산이 투여되는가 하면 현재 게라다이스 통장에 들어있는 후원금 전액인 207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200만원 돈으로 이러한 전문적인 생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관에서 하는 조사라면 몇 억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각 방면 전문가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달라고 졸라서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은 자료로 남겨질 것이고 간단한 보고서도 쓰여질 예정입니다. 게라다이스 주관으로 이뤄질 이번 연구조사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1234YZ 다음 넷으로 연락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게라다이스 회계보고입니다. 작년 10월 23일에
그전까지 들어왔던 후원금 모두를 당시 개와 고양이 구조 활동을 하는 9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유튜브 커뮤니티에 통장 내역을 공개하며 회계보고했습니다. 그 후로 5월 18일까지 7개월 동안 207만원이 거쳤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백석제 야생동식물조사 프로젝트 담당자 오동필 단장에게 전부 송금했습니다.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이 내역은 통장 사진을 찍어 그대로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게라다이스 통장 입금 정지시켰습니다. 공금보아 사용하는 것이 보통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참고로 지난 기간 게라다이스에 후원된 돈은 단 한 푼도 진택 간식값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힙니다. 그간 게라다이스 통장에 후원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다른 좋은 곳에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간 감사했습니다. 야, 숙여, 고개. 고개 숙이라고. 고개 숙이라고. 하여간 앞으로 백석제 생태조사 관련한 진행 사항을 종종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